마케팅 업무요? 뭐 마케팅이란 게 그렇잖아요. 결국 고객들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료도 엄청 많아야 되고 밤새 프로그램도 돌려야 돼요. 그래도 결과값이 다르기도 하고. 에? 그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AI가 직접 해준다고요? 에이,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믿어요? 브리티 RPA 써보셨어요? 데이터, RPA는 열심히 모으고 AI는 정확하게 분석해요. 데이터 분석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예측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어요. 데이터 분석, 이제 RPA랑 AI가 도와주니까 든든하네. 삼성 SDS 브리티 RPA. 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쉐어드 IT 라이브 AMA 두 번째 시간 RPA에 대한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웨비나 등록하실 때 다들 RPA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또 삼성 SDS RPA인 브리티 RPA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을 겁니다. 오늘은 지난 1회 방송보다 접수된 질문이 훨씬 더 많아서 총 20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등록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DGB 데이터 시스템 김종인 프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DGB 데이터 시스템의 김종인 프로라고 합니다. 네, 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답변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이 RPA라는 게 단순히 뭔가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데 좀 그치지 않고 뭔가 그 기업의 어떤 문화도 뭐 바꾸고 뭐 업무 전반에 걸친 좀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삼성 SDS는 서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RPA 대형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뭐 혜택이라고 할까요? 컨설턴트들이 부담 없이 방문하실 수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마 저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경남 쪽에 대형 제조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왠지 삼성 SDS 쪽에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좀 방문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비대면으로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 영남권에 있는 기업들은 좀 이런 RPA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게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남권뿐만 아니라 이제 비수도권 네. 지역에 계신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이 항상 많이 고민하시는 게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수도권에 인력들이 다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업체들도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맞아요. 이제 컨택하는 것도 좀 힘들고 네. 이제 어떻게 구축을 하더라도 네. 이후에 이제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나중에 기술 네. 지원 받을 때도 되게 문제가 그것도 좀 되겠군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좀 DGB 데이터 시스템이 이런 영남권 지역을 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네, 이제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DGB 시스템이 어떤 기업인지도 한번 간단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네, 회사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간략하게 회사 소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DGB 데이터 시스템은 이제 DGB 금융그룹의 IT 이제 전문 회사로서 네. SI부터 뭐 IT 아웃소싱, 뭐 시스템 컨설팅, 솔루션 개발 등의 이제 기본적인 IT 전반에 대한 네.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이제 데이터 가공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데이터 이제 가공해서 이제 뭐 전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업무도 이제 같이 네. 하고 있기 때문에 IPA를 포함해서 네. 뭐 AI나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이제 다양한 사업, 디지털 사업 부분에 역량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당연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DGB 금융그룹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영남권 전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선도하는 그런 거점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영남 쪽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때 서울에 있는 기업들한테 연락할 필요 없이 네네. DGB 시스템한테 연락하면 되겠네요. DGB 시스템 어디 있나요? 지금 대구에 대구에. 네. 그러면 뭐 영남권뿐만 아니라 뭐 경북 그 주변까지 해서 지방은 그냥 다 커버하실 수 있겠군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뭐 걱정이 있으시면 일단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응대가 가능하니까요. 네. 하긴 뭐 대구에서 부산까지 차로 한 1시간, 1시간 반이면 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가려면 KTX 타고도 3시간이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DGB 시스템에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거는 네네. RPA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RPA 프로젝트도 아마 경험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장표에 보이는 이 RPA 솔루션 및 구축업체 선정 시 확인 사항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궁금한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에 관련돼서 이거 좀 준비를 한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RPA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실 때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보통 RPA를 도입을 하려면은 음. 어떤 솔루션을 할지 그거에 대한 이제 조사를 먼저 그렇죠.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면 이제 많은 담당자분들이 제일 처음 하시는 게 이제 각 벤더사들의 네. SDS를 포함한 네네네. 이제 솔루션들의 기능들을 위주로 많이 살펴들 보세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한데 그거 외에도 좀 이제 놓치면 안 될 RPA 프로젝트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체크 사항을 좀 네. 준비를 했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에 RPA를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똑같은 네.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솔루션 기능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객사의 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거나 혹시 이제 제품이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는 업무에 필요한 기능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대로 개발이나 구현이 되지 않는 어렵겠죠. 수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RPA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솔루션 자체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구축업체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솔루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전에 컨설팅 부분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조금 이제 놓치기 쉽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개발이나 안정화하는 부분에서 좀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때 많은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인 그런 네.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술 발전 가능성인데요. 저는 네. RPA를 설명할 때 이제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영역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고 싶다. RPA부터. 네, 그렇죠. 이제 네. RPA가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 굉장히 호흡이 다른 이제 프로젝트에 비해서 짧은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RPA를 도입을 함으로써 뭐 AI, 뭐 OCR이나 챗봇과 같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네, 있겠군요. 쉽게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을 고려해서 네. 이 업체가 기술 연구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고 얼마나 연계가 잘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보수나 기술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RPA가 이제 유지보수나 운영이 구축만큼이나 향후에 이제 좀 많이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기존 시스템에 보통 그대로 이제 큰 변경이나 수정 없이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시스템들이 이제 조금 변경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경이 발생했을 때 좀 빠르게 이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기존의 RPA가 도입된 업체들에 대해서 뭐 컨설팅이나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계시다가 문제 생겼을 네, 때 다른 이제 솔루션을 미리 도입했다가 이제 네. VT RPA로 뭐 멀티벤더로 여러 솔루션을 같이 가든지 네. 아니면 기존의 걸 놔두고 네. RPA로 그냥 윈백을 새로 VT로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점이 불편하셨냐 보통 물어보면은 뭐가 변경이 돼서 이걸 좀 빨리 좀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뭐 글로벌 솔루션이다 보니까 어렵지.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 그쵸. 그리고 아니면 업체가 전화를 계속 안 받고 이메일로 네. 문의를 하는데 네, 답변이 이거 한 늦고. 답변이 2, 3일 뒤에 오고 네. 이러니까 RPA를 기껏 도입해놓고 실제로 제대로 운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네.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시면 네. 이제 성공적인 RPA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RPA라는 것을 도입할 때 반드시 검토를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솔루션 기능 그리고 그 RPA 솔루션을 구축할 업체의 그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그 업체가 얼마만큼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RPA라는 게 한 번에 딱 솔루션을 도입한 다음에 그때부터 그냥 딱 시작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솔루션으로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은 필수일 텐데 저기 부산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서울에 있는 모 벤더사의 솔루션을 구축을 해서 뭔가 운영을 하다가 문제 생겼어요. 그럼 전화하면은 서울에서 또 와야 되는 거니까 오래 걸릴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DGB 시스템 같은 영남권에 있는 소재한 기업들과 함께 한다면 그나마 이런 기술 지원은 크게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웨비나에 등록해주신 분들께서 질문을 진짜 많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엄선하고 엄선해서 20개 선정했거든요. 어떤 질문에 등록됐는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RPA 도입 시 직원들의 호응, 관심을 이끌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RPA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쵸. 하시는 고민이거든요. 이제 기껏 도입했는데 관심도 없고 네, 쓰지도 관심도 않으면 없고. 완전 진짜 네, 그렇죠. 안타깝잖아요. 이제 대체로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제 네.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RPA가 도입이 된다 이러면은 본인들의 일자리가 뺏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네. 오해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네, 많은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RPA에 대해서 뭔가 도입을 한다고 그래도 네. 이제 IT 관련된 담당자들이 아니다 보면은 이게 네.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관심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RPA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선정, 이제 도입하는 업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네. 추진부서에서 사실상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업무들을 모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죠.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관심을 아무래도 이끌어내는 그런 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첫 번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걸 개선을.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게 네. 필요한데 저희가 네. 실제로 기업에 가서 뭐 업체를 이렇게 만나도 이제 추진부서의 부서장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네. RPA 도입하면 사람 몇 명 정도 줄일 수가 있나요? 네. 되게 무섭게 접근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보통 이제 효과를 측정할 때 네. 절감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인력 충원 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네.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네. 사람 몫, 세 사람 몫을 하게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당장 이제 제가 일을 한다고 쳐도 이제 네.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순 반복되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그거 외에 이제 조금 이제 제 성과에 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네. 그런 업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은데 다른 네. 업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못하지. 만약에 부서에 신입 막내 직원이 새로 들어와서 이런 네. 부분을 가져가 준다면은 싫어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내 시간이 벌어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내 업무가 조금 편해지는 거니까 그거를 또 반대하실 분은 없으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RPA를 도입을 하는 게 사람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부서에 RPA 사원이 새로 들어와서 제 일을 도와준다라고 네, 네, 네. 생각을 하시는 관점으로 좀 직원들에게 그런 음. 인식을 조금 확산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뭔가 합니다. 팀원 관리할 필요도 없는데 뭐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 뭐 그런 아주 똑똑한 어떤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상의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딱 이렇게 뭔가 채용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RPA가 정말 몰라서 관심이 없으신 경우에는 네. 이제 사전에 좀 이제 RPA에 대해 이해도를 좀 높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네. 제조나 건설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로봇이라는 단어만 듣고 RP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로봇이 실제 진짜 물리적인 빛이 나나? 로봇이 들어와서 네, 뭐 네, 일을 네.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네.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면은 실제 업무 공모나 이런 걸 할 때 참여도가 좀 많이 늘어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당사 내부적으로 RPA를 운영을 처음에 할 때 네. 이런 이해도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부서별로 업무를 좀 공모를 하라고 해서 되기는 네. 됐는데 네. 이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이제 직원분들에게 좀 사전에 RPA가 어떤 거고 그리고 이제 파일럿을 통해서 간단한 이제 프로세스를 네, 미리 중요하죠. 개발해서 희연을 보여드리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런 걸 보여드리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됐던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기면은 저거 우리 팀에 이렇게 도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네네, 되나요? 맞습니다. 저거 되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일단 사전에 RPA가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림과 동시에 데모 시연이 되게 중요한 것 같군요. 이렇게 데모 시연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부정적인 것들,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해서 당신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려주시는 방법을 김종인 프로님께서는 추천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초기 시스템 구축에서도 RPA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선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RPA의 초기 시스템 구축부터 검토를 할 수 있으면은 네. 확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RPA의 기본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IT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을 크게 하지 않고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네. 도입 초기부터 이제 RPA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된다면 네.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도 기능적으로 그냥 RPA가 수행하기 쉽게 하나 만들어주면 훨씬 더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이게 도입을 통해서 RPA가 필요한지 아니면 전산 개발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한 가지 좀 예시를 제가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뭐 네. RPA를 보통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뭐 A 시스템과 B 시스템의 네. 뭐 결과가 나오는 걸 검증하는 업무가 있다고 치면 네네. RPA가 이제 수행하게 되는 롤은 이제 A 시스템의 결과를 B 시스템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변환하고 검증하는 그쵸. 부분인데 네. B 시스템을 처음부터 뭐 구축할 때부터 이게 A 시스템과 호환이 되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 굳이 RPA가 도입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네요. 네, 효율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제 RPA 업무는 이제 보통 컨설팅에 저희가 들어갈 때 단순히 RPA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비즈니스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리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네. 이제 다른 부분에서 RPA가 도입이 되지 않더라도 네. 프로세스를 개선하든지 효율을 가져오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초기부터 이렇게 검토를 하시게 된다면 뜻밖의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에서 업무 효율을 충분히 가져오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 정말로 RPA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을 또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RPA라는 것 자체가 뭔가의 프로젝트가 다 수행이 된 이후에 들어와도 크게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는 맞으나 초기 시스템 구축에서 만약에 RPA까지 함께 검토하신다면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를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다. 네, 맞습니다. 네, 라고 간단히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리티 RPA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활용 예시와 함께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네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국내에서 5인 이상 이제 기업들도 네. 주 52시간 그렇죠. 네. 제가 적용이 되면서 네. RPA와 같은 디지털 워커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네. 우리는 규모가 작은데 도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우려하실 많이 수 있겠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들의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RPA는 규모가 크게 들어가야 효과를 얻을 수만 있는 건가? 우리한테는 안 맞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소규모의 이제 기업에서, 그 기업에서 네. 도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솔루션 벤더사들에서 충분히 라이트한 버전의 이제 버전도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이제 어텐디드복과 같이 굳이 별도의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뭐 스케줄링이나 기본적인 관리가 되는 뭐 보탄대로도 충분한 뭐 그런 이제 제품들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도입 효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실제 도입 전에 뭐 POC를 통한 기술 그럼 검증이나 당연히 필요하겠죠. 파일럿 같은 그런 이제 간단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POC나 파일럿 등을 활용을 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충분히 이게 도움이 될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도입을 이제 고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로 구축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업무 단위가 굉장히 작은 단위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까 라이트한 버전의 뭐 어텐디드 봇과 뭐 기본 개발 도구 정도만 이제 도입을 하였고 실제 IT 운영 인력이 좀 적다 보니까 실제 도입을 하고 나서 운영할 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진행을 하면서 파일럿 기간이 한 달이었는데 이제 담당자분과 전담으로 붙어서 교육을 해드리면서 운영이나 이런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IPA를 통해서 음. 자신의 간단한 업무들을 개발을 하시고 네. 그 이후로도 운영을 충분히 하시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에 알맞은 버전의 RPA 솔루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례도 충분히 경험을 하셨고 그 이후에 뭐 사후 지원이나 이런 것도 대기업 못지않게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국내외 다양한 RPA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쵸? 솔루션이나 업체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기준이 있는지요? 기업이 브리티 RPA를 선택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야, 이분은 부산에 계십니다. 아, 네, 맞습니다. 찾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 이제 첫 번째 장표에 준비한 내용과 이제 네네네. 내용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솔루션 기능이나 네. 뭐 솔루션 자체 이제가 뛰어나더라도 구축 인력, 구축 업체에 대한 네, 네, 검증이 네. 조금 필요하고요. 네. 망분리 환경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공공이나 대기업, 뭐 금융 쪽에는 오. 많다 보니까 맞아요. 중공업 쪽에서도 그런 망분리 되게 많이 도입이 네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험이 구축 경험이 없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런 네. 부분에서 좀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좀 헷갈려서 제대로 구축을 못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사업은 마무리하고 갔는데 나중에 네. 문제가 터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이제 발전 가능성 네, 그리고 네. 확장성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 보수나 기술 지원에 관련한 부분을 이제 네. 충분히 검토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쭉 답변을 드린 그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답변을 갈무리하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부산 신항만이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저기 울산에도 이런 항만 이런 시설들이 있고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 네네, 맞습니다. 그런 혹시 항만 시설에 대한 사례가 DGB 시스템이 있나요? 아, 네, 이 부산 신항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저희가 네. 이제 기술 검증을 한번 아, 이제 그랬나요?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수행을 해서 이제 지금 IPA에 대해서 어느 네. 정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러시구나. 네. 울산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울산 항만공사라는 네네네. 공사에서 저희가 실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아. 이런 관련된 노하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따 설문에 상담 신청 꼭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RPA를 정보보호 시스템 정책 적용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 및 우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강병창 조사형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정보보호 시스템 정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정책적인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뭐 리스크 관리 같은 뭐 음. 정보 보호라고 치면 뭐 취약점 같은 취약점 분석하고 점검한 네.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대로 준수가 됐는지 서버가 아,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보안 정책을 제대로 준수를 하고 있나? 네네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뭐 리스크라 하면은 저희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이나 여신에 대한 심사 뭐 서류가 제대로 이제 준비가 됐는지 네. 뭐 업무 규정에 준수가 됐는지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보통 지적사항이나 공지사항이 아, 내려오면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취합을 해서 네네. 이제 담당자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업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도입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데이터를 검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검증하려면은 이제 보시 어떤 기준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네. 기준이 사전에 좀 명확하게 이제 설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미리 해두시면은 충분히 이런 업무를 도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업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 복잡해요. 이제 네. 사람이 하더라도 이제 해석하기에 나름의 맞아요, 부분들이 맞아요. 많고 네. 의사결정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부분적인 자동화를 통해서 앞부분에 이제 혹시 1차적으로 기준을 주신 거에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최종 결정을 이제 담당자분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이제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 아니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호 시스템 정책에 RPA가 잘 부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초기에 구축할 때부터 되게 검증을 잘 해나가면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네네. 아까 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네. 이게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되게 이상하게 내려질 수 있는 되게 위험 요소가 있는데 회사에서 기관에서 만들어둔 그 정확한 가이드라인에서 일단 1차적으로 RPA가 필터링을 하고 그 이후 것들을 사람이 보면은 확실히 이걸 검토하는 그 업무 자체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고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아마 상담 신청을 하시면 프로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김종인 프로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요 5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에도 질문이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가 발표자를 바꿔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